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벌써 6월 하순, 6월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도 주춤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제 나름대로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시간 무료의 법칙, 이지성 작가 맑은 소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지성 작가는 카드 밑에 쫓겨 청소부로 전락한 두 사람이 있었다. 몇 년 뒤 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 18시간 몰입의 법칙은 바로 저자가 수년간 품어왔던 이 의문을 품은 과정에서 탄생했다. 알고 보니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서 큰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전부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 이충무공, 알렉산더 링컨 같은 역사적인 위인들은 물론이고 마더 테레사, 존 레,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과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그룹의 CEO, 한국의 100대 기업 CEO, 조정래, 조용필 등 세계 및 한국의 각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 1000명으로부터 추출한 공통된 성공적인 18시간 무료의 법칙은 저자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성공 법칙이다. 저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항공사의 성공제 1조건은 돈이 아닌 꿈이라고 단언하면서 보기의 기술, 쓰기의 기술, 질문의 기술 등 서구의 성공학 작가들로부터 비롯된 구체적인 꿈 이루기 기법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 또한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실천한 결과 이 책을 출간한 지 3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20대, 자기개발의 미쳐라와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네 사람의 할 일을처럼 있으며 수호기사의 편지 등 시집이 있다. 18시간 몰입의 법칙, 성공한 한국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2004년도에 발행됐습니다. 최초로. 나비들 사진이 있네요. 서두에는 절망의 바다를 표현하는 난파선 한국어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부터 그런 내용이 쭉 있고 어떤 사람은 용이 되는가? 한국형 자기운명 창조공식, 땀을 흘리지 않는 자 눈물을 흘리게 되리라. 그런 내용. 그리고 차례는 제1부 한국사회 성공 제1조건 꿈을 가져라. 제2부는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18시간 몰입 법칙. 제3부 실패를 즐겨라. 제4부 성공에도 기술이 있다. 제5부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은 제1부 한국사회 성공조건, 성공 제1조건 꿈을 가져라부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사회 성공제 1조건 돈이 아니라 꿈이다. 야 이지성, 그만 헛소리는 이제 그만. 1993년 3월 한 젊은이가 국리라는 고민은 다 젊어진 듯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될 거예요. 라고 했다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네 의도는 좋다만 얘야 한번 생각해보렴. 작가가 되려면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넌 이제껏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조차 입상한 적이 없잖니? 그렇다고 책을 즐겨 읽었던 것도 아니고 일기 같은 것을 열심히 썼던 적도 없잖니? 안 된 말이지만 너를 가난 아기 때부터 지켜본 우리가 보기에 네가 작가가 될 확률은 1%도 안 돼 보이는구나.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은 10대에 갖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여자친구의 반응도 이랬습니다. 오빠, 취미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글을 쓰겠다면 말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게 들겠지만 나한테 쓴 편지만 봐도 오빠는 작가로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 오빠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반응 또한 이랬습니다. 야, 국어 국문과를 졸업하는 사람들도 평생 책 한 권 출판하기 어렵다더라. 그런데 네가 무슨 재주로 작가가 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해라. 당황스럽다 못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네가 작가가 된다니. 그만. 헛소리는 이제 그만. 이러니까 나까지 정신이 이상해지겠다. 상심한 청년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배들,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을 찾아가 자신의 바람을 말해보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쯤 해봐, 할 수 있어. 위대한 작가들도 처음엔 자네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다들 엄청난 풋내기들이었지.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도전한 덕분에 작가가라 불릴 수 있었던 거야. 나게 말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들 부정적이었습니다. 더러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고 더러는 냉소된 얼굴로 비웃었으며 더러는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난 그만하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게. 작가가 되겠다는 청년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추구해 나가는 삶의 목표, 꿈. 그로부터 2년 뒤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서 원고를 완성한 청년은 몇몇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힐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청년에게 어버이의 충고를 흘려듣는 불효자식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여자친구는 미래가 안 보인다며 떠나갔고 친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인간이라 말하며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출판사들로부터 수십 번의 퇴짜를 맞았고 삼류 출판사에서 2권의 책을 출판했다가 망했으며 작사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정확히 10년째인 2003년 3월 청년은 첫 공식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학원 가입 필요 없는 631 학습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없이 미약하고 턱없이 부족한 작품이지만 마침내 청년은 자신의 꿈으로 가는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93년 3월 글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청년의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반짝이며 떠올랐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 이것을 가리키며 나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부터 너는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출판사들부터 출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원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10년 동안 끈질기게 글을 쓸 수 있게 한 힘의 원인, 이것을 가리켜 나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육체를 불러낸 마법의 힘, 꿈.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오스트리아의 한 학교에는 말라깽이라고 놀림을 받은 빈약한 체구의 소년들이 각 반마다 여러 명씩 있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홀쭉이 말라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년들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람한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고 싶다. 놀림을 받을 때마다 말라깽이 소년들의 가슴속에서 외치는 무의식 세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이 목소리를 부정하거나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극히 소수의 학생만 이 목소리에 응해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마저도 점차 부정적이 되어갔습니다. 체육관을 찾는 학생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단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꼭 이래야만 되는 거니? 다른 친구들도 다 그만뒀잖아.
여기서 그만둔다고 누가 말하겠어?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 헤라클레스 같은 거죽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체육관의 헬스기구에 풍겨나온 이 쇠비리네. 이젠 정말 싫다. 싫어. 의식세계의 자아는 갖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며 소년에게 그만 운동을 포기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너 요즘도 매일 수영관 다닌다며? 꿈 깨라 꿈 깨. 너는 체질적으로 보디빌더가 될 수 없어. 가죽에 바람 집어넣는다고 그게 살이 되냐? 안쓰럽다 안쓰러워. 너무 과다한 운동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모르니? 이러다 너 진짜 잘못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될지도 몰라.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라. 주위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소년에게 운동을 그만둘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무의식 세계가 보여주는 꿈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태산처럼 커지는 꿈에 취할 대로 취한 소년은 전문 보디빌더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 체력 극한점에 도달하고도 매일 서너 시간씩 운동을 더 했습니다. 한계를 초월한 소년의 노력은 무의식 세계가 그려내는 완벽한 신체를 점점 현실 속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소년은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의 우승자가 되고 세계 육체미 대회를 10여 차례 나서거나는 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놀드 슈왈츠네거입니다. 꿈의 속성임에 귀를 기울여라. 승선은 인간이 태초에 자신의 완전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10%의 의식세계가 아닌 90%의 무의식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철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는 거대한 잠재의식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말로 표현하며,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은 평생 자기의 뇌의 10%도 쓰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태초의 완전성, 무의식 세계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잠재의식, 의지대로 쓰지 못하는 90%의 뇌, 이 다양한 명칭들을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꿈은 또 다른 나가 알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의식 세계의 표현이 주로 생각과 말로 이루어진다면, 무의식 세계의 표현은 순간적으로 스치는 마음속의 바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으로 스치는 바람이 무의식 세계의 또 다른 나가 보내는 꿈의 메시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애써 부정하거나 내가 상상대로 이루어지면 오죽 좋겠어 하며 한순간 함께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평생 꿈을 부정하고 흘려버리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복금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바람에 그치곤 합니다. 반면 마음속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꿈을 삶의 좌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는 대신 꿈을 봅니다. 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꿈의 영상, 그 하나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씩 20년씩 자신의 모든 것을 꿈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꿈이 현실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의 성공자 1조건.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치고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전부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연줄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혀를 차는 그런 비현실적인 꿈, 그것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20대 청년 김철호는 어느 날 자전거 가게를 열고 자전거 안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안장을 만들면서 그가 품었던 꿈은 나는 언젠가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포 주인 김철호는 후일 자신의 말대로 기아 자동차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일가 25분지에서 톱밥 난로 하나 갖다 놓고 사업을 시작했던 30청년 신용호의 꿈은 한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서점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업 계획서를 100명의 서민사가 검토했는데 99명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이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99명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믿고 나갔는데 그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교보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들 꿈이라는 무형의 자산에서 시작했지 어느 누구도 돈이라는 유형의 자산 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복 씨의 저서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부자들의 제1 성공 요인은 다름 아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35대의 부자가 된 사람 33명을 조사해서 부자들이 돈 버는 습관이라는 책을 펴낸 김명구 씨 역시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놀라운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꿈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공의 1조건은 돈이 아니라 꿈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 안에 기적의 씨앗을 뿌려라. 또 한편으로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마음속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급 32만원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자들이 부러워 해봐 너라고 200억 원을 벌지 못하는 법 없잖아 하는 마음의 속삭임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사람들이었고 작은 꿈 400만원에 지하 3방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간판을 내다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마음속의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해낸 걸 너라고 왜 못해?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외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신뢰하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 안에 나가 가르쳐주는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너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속의 속삭임은 절대로 돌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단 한 장면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 할 수 있기에 당신이 분명 이룰 수 있게 꿈의 목소리는 들려고 꿈의 그림은 그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에 단돈 10만원 밖에 없는데 자꾸 100억 원이 그려진다면 그 꿈의 영상을 당신의 인생 목표로 정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을 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새방에 사는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그 그림 같은 집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갖게 될 거라고 완벽하게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런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사람이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바로 그때부터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다음은 벼랑 끝에서 꿈을 가져라. 1920년대 초반은 미국 경제가 평생 가도를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등을 거듭했고 사업을 벌이기만 하면 쑥쑥 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경제 홍기에 슬픈 얼굴로 생활하는 한 사가가 있었습니다. 커피 분쇄기와 정육점용 저울을 주로 판매하는 컴퓨터 태블레이팅 레코드사의 사장 토마스 왓슨이었습니다. 왓슨이 그려진 얼굴로 돈을 진 얼굴 하루를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들어오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야단인데 자기 회사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왓슨의 회사는 얼마 전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그 이후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겨우 버티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 또한 암담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매장에 앉아 담배나 피워대면서 하루를 소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들어오는 매출은 죄다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함이 마땅한 그때 왓슨은 비현실적인 길을 떠나들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니 뭔가 거대한 꿈을 세우고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수년 내에 미국 최고의 회사로 만들고 수십 년 내에 국제적인 규모의 회사를 키워내겠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직원들을 데리고 도산의 위기를 간신히 극복해 나가고 있던 당시 그가 세운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회사 이름까지 국제가 들어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으로 바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를 후세 사람들은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 IBM의 창업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꿈을 가져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꿈입니다. Dream.
주위 사람 모두가 미쳤다고 욕하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게 만들 정도로 크고 놀랍고 대담하고 위대한 꿈,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꿈을 갖는 것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호흡하고 꿈을 먹고 마시며 꿈과 함께 잠들고 꿈과 함께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꿈을 말하고 어디에서든지 꿈으로 인해 불타오르고 누구든 꿈으로 제압하고 누구든지 꿈으로 점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인생의 빛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업에 실패하고 시들이 들끓는 빈민가로 내몰렸을 때 디즈니랜드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그는 남들이 먹다 버린 빵을 주먹는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팔이 아플 때까지 만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생계를 위해 술집에서 웨이터 생활을 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소로스는 손님들이 남겨간 음식 지켜기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돈을 모아 런던 경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뷰티 컨설턴트 등을 활동한 메리 케이 코스메틱의 창설자 메리 케이는 실직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병까지 걸린 45세의 나이에 여성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그녀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전 $5,000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르는 당신은 디자이너 일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수십 곳의 회사로부터 취직 거절을 통보를 받고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나마의 자그마한 의상실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億万장자 보도 셰퍼는 신용카드를 남발하다 파산하고 빚더미에 얹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에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불황자로 떠드는 대신 열정적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자들 역시 벼랑 끝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인 근육무력증에 걸려 5년간의 침대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가장 바르고 정직한 기업을 세우겠다는 꿈을 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뒤 해결사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 가슴에 유서를 품고 다닐 때 전국을 제패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체를 세우겠다는 꿈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한강 근처에서 3년씩 노숙 생활을 할 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다른 많은 성공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눈물과 한숨, 절망과 좌절만 계속되는 어려운 한때를 만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과 함께 주저앉고 함께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꿈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희망과 더불어 앞으로 나갑니다. 한국의 성공자들은 인생의 암흑기에 꿈이라는 등불을 켰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처럼 마지막에 써여있던 이 말,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눈물과 한숨, 좌절과 절망만을 계속되는 어려운 한때를 만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과 함께 주저앉고 한숨과 함께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꿈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희망과 더불어 앞으로 나갑니다. 한국의 성공자들은 인생을 암흑기에 꿈이라는 등불을 켰던 사람들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국 성공자들처럼 생각을 한번 역으로 해보시고 꿈을 가지고 꿈을 도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시간 되시고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